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기온이 처음으로 42도를 넘은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경남 양산의 기온은 무려 42.5도까지 올랐습니다. 122년의 우리 기상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폭염은 이제 가뭄으로 번져서 영남 곳곳에선 저수지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박세용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6분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04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122년 만에 처음으로 42도대 기온이 기록된 겁니다. 전국 97개의 기후 통계 관측 지점은 물론이고 550여 곳에 달하는 자동 관측 장비 기록까지 모두 합쳐도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양산이 40도를 넘은 건 벌써 닷새 연속입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9일째 이어져 최고 단계의 경보가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 창원과 김해, 밀양, 부산 등 영남을 중심으로 15개 지점의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지난 장마 기간 유독 비가 오지 않았던 데다 폭염까지 덮치면서 대구에 물을 공급하는 경북 청도의 운문댐은 저수율이 2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가뭄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 단계입니다. 41년 전 운문댐 건설로 수몰됐던 옛 버스길과 일제강점기 다리, 그리고 마을 턱까지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와지 저수지를 비롯한 밀양 일대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30%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일부 저수지는 1%대 사실상 말라버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마르면 다른 옆에서 다른 저수지의 물을 끌어다 쓰고 뭐 이럴 만한 데도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네, 전체 저수지가 지금 평균이 30%대이기 때문에. 낮의 폭염은 밤에도 식지 않아 최저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가 강릉에선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어제 하루에만 96명이 늘어 총 1,889명이 됐고 숨진 사람은 14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환자는 62% 수준인데 사망자는 그보다 높은 74%에 이릅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 기온 42.5도가 경남 양산에서 기록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형적 특징과 바람, 햇빛의 양까지 기온을 치솟게 만드는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쳤다는 분석입니다. 내일부턴 이 폭염의 중심이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이어서 박하정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은 지난달 30일 40.3도를 기록한 뒤 오늘까지 사흘 연속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이중 고기압입니다. 아래층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머물고 있고 장마철이 끝난 뒤엔 위쪽에 티베트 고기압까지 들어와 두 겹의 이불처럼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또 고온 다습한 서풍이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높은 산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을 일으켰는데 양산은 가지산, 신불산 등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적 특징 때문에 이 열기가 빠져나가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지난 장마철에 비가 적게 내려 토양 수분은 26%에 불과한 데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사량은 평년의 135%에 달했는데 이런 모든 조건이 극한 폭염을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입니다. 맑은 날씨로 동쪽 중심으로 가열이 지속되었고 열 축적이 가속화되는 지역 요인이 더해져 연속적인 기온 급값을 병신하고 있는 것. 서울 등 수도권 일대 폭염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날씨를 보고 나왔는데도 체감 온도는 그거에 한 10도는 더 높은 것 같아요. 서울 지역 열대야는 14일째입니다. 1시가 넘었는데도 지금 막 계속 땀이 막 나고 장난 아니에요. 그 실외기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영남 지역을 달궜던 서풍은 내일부터 동풍으로 바뀌면서 폭염의 중심이 서쪽 지역으로 이동할 전망인데 서울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 광주는 39도로 예보됐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무서운 날씨였지만 도심 속 피서지를 찾아 밖으로 나온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폭염 속 휴일 표정은 임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대공원 물놀이장에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33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물이 쏟아지는 곳으로 몸을 숨기며 더위를 잊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놀이장이 있는 도심 공원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이곳의 물깊이는 최대 25cm입니다. 수심이 얕은 덕분에 아이들도 마음 놓고 놀 수 있어 가족 단위로 놀러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를 못 나가니까 애들이 더 답답해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놀이 찾아가지고. 얼만큼 재밌어? 많이 다행이다요. 공원 인공계곡에도 피서객들이 몰리긴 마찬가지. 울창한 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계곡을 따라 부는 시원한 바람까지 더해져 뙤약볕을 피하기 안성맞춤입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좋지만 약간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40도 안팎의 기록적 폭염이 이어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8월 첫 주말 2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고 서해 앞바다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해수욕장에 마련된 진흙탕에서 뒹굴며 무더위를 날려보냅니다. It's fun, yeah. I like the different activities and different like mud activities and water-based activities. Come and visit the festival. Yeah, you'll have a great time.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가 절정을 이루는 8월 바닷가 해파리 쏘임 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며 피부가 따끔거리는 등 해파리 쏘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 안전요원이나 119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임지연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주의하셔야 할 건강 관련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주로 추운 겨울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더운 날씨에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전 새벽, 탈수 증상이 심한 80대 여성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더운 환경에 계속 오래 계시다 보고 기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더 물을 못 드시고 탈수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탈수로 인해서 요즘 같은 폭염엔 체온을 낮추기 위해 우리 몸은 땀을 내면서 탈수가 일어납니다.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흔히 피떡이라 부르는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까만데 희끗희끗하게 찬 부분들이 다 혈전이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혈관이 쭉 흘러야 되는데 막혀 있는. 찬 공기에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는 겨울철만큼이나 폭염에 심근경색이 잦은 이유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성 심근경색 누적 환자 수는 여름이 겨울보다 13,500명 넘게 많습니다. 폭염일수가 31일을 기록했던 2018년엔 폭염일수가 절반 정도였던 전후년에 비해 심뇌혈관 질환 부담이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폭염 속에 땀을 흘리면서도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고령층이 특히 위험합니다. 보통 물을 안 먹으시면요. 많이 안 먹어요. 한 컵?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을 많이 안 먹혀요. 계속 더운 여름날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하루 종일 마라톤을 하고 있는 상태랑 뭐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목이 마르다라고 느낄 때는 이미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위에 갈증을 느끼기 전에 한 번에 많은 양보단 한두 시간에 한 컵씩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예고했던 주말 대공습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호르무즈 문제가 거의 합의가 됐으니 공격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바꾼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미 동부 시간 토요일 밤 10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이란 대공습을 준비했지만 일단 취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이 마련됐으니 공격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합의안은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이란의 에너지 시설 등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And at some point they're going to say we just can't take it anymore. 이스라엘 매체는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역 개방을 위한 타협안에 동의했다면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갈 땐 이란 통제구역을, 나갈 땐 오만 해역을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선 국방장관 직무대행의 성명 등 군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의 거짓말, 갈등 조장을 통한 위협이란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란의 보복 공격이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을 타격할 거라며 자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 언론이 집중 보도한 미군의 미사일 재고 감소 문제와 국제유가 상승 등 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도 트럼프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SBS 박상은입니다. 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이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딱 100명씩 증가한 걸로 입력된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최종 투표율엔 문제가 없으니 조작은 아니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해 6월 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시간대별 투표자 수입니다. 서울 홍은이동 제6투표소의 경우 아침 7시 투표자 수가 100명에서 시작해 8시 200명, 9시 300명, 10시 500명이고 오후에도 역시 14시 1300명, 15시 1400명 등 100단위로만 증가하더니 마지막 20시만 2099명으로 기록됐습니다. 홍은이동 1투표소부터 5투표소까지 5곳도 비슷하게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19시까지 100명 단위로 계속 입력됐는데 20시 투표자 수만 1338명, 1738명 등으로 기입돼 있습니다. 이런 100단위 입력 사례는 서울 남가자 1동 2투표소와 3투표소, 그리고 경남 창원 의창동 9투표소 등에서도 발견됩니다. 한편 경기 오산 남촌동 1투표소의 경우 15시부터 18시까지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4번 모두 동일한 1100명으로 입력돼 있습니다. 투표율의 추이상 이렇게 갑자기 투표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투표수를 허위로 조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100단위 입력과 일정 시간 투표자 수 미증가 등 사례가 모두 109곳의 투표소에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읍면동 단위 투표소의 현장 투표관리관들이 최초 집계해 보고하는 과정 중 일부에서 100단위로 보고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최종 투표율에 문제가 없는 만큼 조작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별 투표율 자체가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한 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시간 투표율이야말로 유권자들이 투표할까 안 할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주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3시간 이상 투표자 수에 변동이 없는 투표소가 34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왕십리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이 남성, 이미 다른 데서 사고를 낸 뒤에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일요일 사건 사고 소식은 권민규 기자입니다. 건물 앞부분이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고 차량 번호판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건물 안으로 돌진한 겁니다. 갑자기 쾅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차가 사고가 나 있는 상태였고 음주 측정기 삐비비빅 하는 소리도 들렸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차는 이미 3분의 2가 들어와 있었어요. 경찰이 문을 열고 차를 끄집어내니까 따라서 나왔는데 A씨는 이미 인근에 있는 다른 건물을 들이받은 뒤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다시 사고를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울타리 기둥 한쪽이 완전히 뽑혀버렸습니다. A씨는 여기서 사고를 먼저 내고 300m 정도를 달아나다가 또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까만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습니다. 소리가 그냥 뭐 터지는 폭발 소리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폭탄 터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불이 나자 건물 안에 있던 130여 명이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을 끄는 과정에서 한때 일대 도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엔 강원 영월의 한 시멘트 공장 외부 컨베이어 벨트에서도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한 회사에서 20대 중증 장애 직원이 60대 임원에게 성폭력을 당해 아이까지 출산한 사건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죠. 정부가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한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정작 이 사업장의 정부 인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탁업체 60대 임원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고 최근 출산한 중증 지적장애 2급 김모 씨. 29살 김 씨의 첫 직장이었던 해당 업체는 정부가 2년 전 인증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었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 인천지사를 통해서 그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 믿음을 더 많이 가졌었죠. 근로자의 30%가 넘는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세금 감면과 판로 지원 등 혜택을 받았는데 지난 3년간 지급된 고용 장려금만 1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가해자 60대 임원의 아들로 사실상 가족 경영 업체였는데 지난달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아버지인 임원을 해고 조치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꼬리 잘르기입니다. 전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 회사에.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해당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는 SBS 질의에 대해 직원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공단 규칙상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성폭력 같은 인권 침해로 사업장 인증을 취소하려면 2년 안에 3번 이상 벌어져야 해 인증 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복지관 등 다른 시설과 비교할 때 보호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간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관이나 그런 거는 성폭력은 1회 위반이어도 시설 폐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 체계가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케이스들을 자꾸 양산을 하는 건데. 장애인 고용공단은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작년부터 3차례에 걸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 사건의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아리랑이라는 타이틀로 월드 투어 중인 방탄소년단이 미국 뉴저지 무대에 섰습니다. 백인 음악 중심의 미국 그래미상을 보이콧하면서 그 후 폭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팬들의 함성은 어느 때보다 더 컸습니다. 뉴욕 김현우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던 미국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앞이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북미 투어 첫날 공연을 보기 위해 전 세계 팬들이 뉴저지로 모여들었습니다. 네, 공연 시작까지는 아직 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경기장 앞에는 이렇게 팬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복을 입거나 한글이 들어간 옷을 준비한 아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It meant a lot. I met amazing people through BTS and also an amazing culture. Like Korean culture is so interesting by itself, and I'm very glad to meet BTS and know everything about this now. I'm so happy. I love BTS! 이번 투어의 제목 아리랑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BTS는 정규 앨범 아리랑의 수록곡과 기존 히트곡을 2시간 넘게 이어갔습니다. 멤버들은 태극기를 모티브로 설계된 무대 곳곳을 누비며 팬들과 호흡했습니다. 7만 8천 명이 함께 흔드는 응원봉 색깔에 따라 공연장의 분위기는 시시각각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너무 예쁘게 노래 불러주시고 멋있게 춤춰주시고 해줘서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최근 BTS는 음악을 지역과 언어로 구분하지 말아달라며 아시아권 음악상을 신설한 내년 그래미 어워즈에 출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후 그래미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 feel like I'm more annoyed. I feel like they never really got a fair chance and stuff like that. I mean, I respect what they did. They're not with the Grammys. They're not doing it. 2차 북미 투어를 뉴저지에서 시작한 BTS는 미국의 초대형 경기장들을 돌며 공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현우입니다.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이어온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귀국 직후에 부동산과 주식시장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할 계획인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크게 출렁이는 주식시장 대응책은 물론 부동산 세제 개편안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 이후 귀국길에 올라 내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데 귀국 직후 부동산 정책 및 주식시장 관련 점검 회의를 주재할 계획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점검 회의엔 한성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할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걸로 예상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전반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주 유례없는 급등락을 보인 코스피를 비롯한 주식시장 상황 대응책도 주요 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주가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보수 야당은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바로 국내 경제 현안 관련 회의를 갖는 건 7박 11일간 해외 순방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부터는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27개 부처, 청, 위원회의 업무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 둘째 날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1위로 발표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예린 기자, 당대표 후보 투표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민주당의 두 번째 권역별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된 창원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당대표 후보 가운데 1위는 득표율 46.6%의 정청래 후보였고 2위는 김민석 후보로 득표율 43.8%였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9.5%로 3위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선 김 후보가 정 후보에 불과 303표 차이로 앞섰는데요. 일단 오늘 부울경 투표 결과와 단순 합산을 해보면 정 후보 합계 득표율 45.5%, 김 후보 합계 득표율 44.5%로 약 1,200여 표 차이로 정 후보가 김 후보에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영남권 투표는 전당대회 마지막 날 5%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표 차이가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후보들 오늘 연설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오늘 합동 연설에서 당대표 후보들은 신천지 개입 의혹, 지방선거 책임론 등을 언급했는데 당 윤리위 제소까지 거론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사람을 바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시민 작가의 이런 저주에 대해서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왜 동료 후보들은 공격합니까? 위헌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개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선거도 관심이 많은데 결과 전해주시죠.
네, 최고위원은 후보 8명 가운데 5위까지 뽑히는데요. 오늘 부산, 울산, 경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 5위까지 순위가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후보로 나타났는데 어제 충청권 투표 결과와 순위가 같습니다. 이 가운데 최민희, 한민수 후보는 이른바 친청,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는 친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호남과 수도권 등 다른 권역 경선이 남아있고 당대표 선출에 반영되는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도 마지막에 합산되는 만큼 아직은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SBS 박예린입니다.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날씨지만 전기요금 고지서는 걱정됩니다. 에어컨에 붙은 라벨 한번 확인해 보시죠. 소비 전력이 여러 종류인 인버터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냉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권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에어컨은 여름 필수품이지만 전기요금 걱정도 뒤따릅니다. 말도 못해죠. 아침부터 막 더워가지고. 아무래도 전기요금 좀 덜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해서 구매했고요. 다만 에어컨을 잘 작동하면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선 종류별로 인버터형 에어컨은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저전력 운전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같은 온도를 유지한 채 켜두는 게 효율적입니다. 반면 구형 정속형은 설정 온도에 도달해도 실외기가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만큼 2시간쯤 사용한 뒤 잠시 꺼두면 절전에 도움됩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의 경우 90분 이내로 집을 비울 땐 계속 켜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실험에서 30분 동안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땐 5%, 60분일 땐 2% 전력 소비량이 늘었는데 90분일 땐 오히려 1% 전력 소비가 줄었습니다. 창문은 물론 쓰지 않는 방의 방문도 닫아야 합니다. 거실 전용 면적 43제곱미터 주택에서 에어컨을 켰을 때 방문을 1개 닫으면 35%, 2개 닫으면 46% 전력량이 줄었습니다. 설정 온도는 26도가 가장 적정합니다. 24도에서 25도로 1도 올리면 13%, 26도로 2도 올리면 22%나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필터 청소도 필수입니다. 필터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 평균적으로 소비 전력이 3에서 5% 정도 증가하며 전력 소비를 줄이면 전기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2년 동안 같은 달에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1%만 줄여도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작년에는 166만 세대가 참여해서 총 337기가와트의 전기를 절감했는데 이는 충주시 전체 가정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한전은 전력 사용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경고하는 AI를 활용한 알림이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화상벌레라고 들어보셨나요?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염증을 유발해서 이런 별칭이 붙은 벌레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피해가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활동성이 높아질 시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이징 최고운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제 팔과 다리, 그리고 얼굴입니다. 띠 모양의 붉은 발진과 함께 물집이 생겼고 따갑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청딱지 개미 반날개, 일명 화상벌레를 무심코 쳐냈다가 생긴 염증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중국 여성은 산책하다 화상벌레를 만났고 我是当天晚上在散步的时候，就有一只隐翅虫就突然冲着我的眼睛飞来，我下意识就是把它弹开，然后晚上我也没有任何的不适，第二天就发现眼睛就是又红又肿又痒。 다른 남성은 물집이 생긴 지 며칠이 지난 후에야 원인을 알았습니다. 上面还有白白的脓包，这个是银翅虫体液碰到过的痕迹，所以现在夏天了，这个银翅虫特别多。 딱정벌레류에 속하는 화상벌레는 길이 7mm 정도의 작은 곤충으로 우리나라에도 전국에 분포합니다. 여름철 활동이 활발하고 빛을 향해 날아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해충을 잡아먹는 익충이고 사람을 물지는 않지만 피부에 닿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페데린이라는 화학물질이 있어서 무심코 건드리거나 터뜨리면 앞가슴 등판에서 이 물질을 내뿜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증상이 없지만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피부 발적이 나타나고
불에 댄 것처럼 따갑거나 가려워지는 페데러스 피부염이 생깁니다. 지난 23년 새만금 잼버리 때도 화상벌레가 들끓어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它产生的毒液 pH 值1到2，然后造成皮肤的一个损伤，腐蚀皮肤。 감염을 피하려면 화상벌레가 살았든 죽었든 직접 만지거나 손으로 짓누르지 말고 접촉한 부위를 비누로 씻어야 합니다. 몸에 붙었으면 입으로 불거나 화장지, 종이에 올라오게 해 부드럽게 제거하고 증상이 심하면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최고은입니다. 코레일과 SR의 기업 결합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SRT는 KTX로 통합 운영됩니다. 결합 이후 3년 동안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10% 낮아지고 운행 횟수와 좌석은 늘어납니다. 공정위는 운임과 운행 횟수가 정부의 규제를 받는 만큼 통합 뒤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저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극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는 기온 상승의 최적의 조건인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에 이렇게 열돔을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또 바람의 방향이 서에서 동쪽으로 불어들면서 연일 영남 내륙 지역의 최고 기온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산의 낮 최고 기온 42.5도로 이 기상 관측 이래 국내 최고 기온을 하루 만에 또 갈아치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동에서 서쪽으로 바뀌면서 서울 등 서쪽 곳곳에 더위가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남부 내륙과 또 충북 북부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6도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7도, 광주와 대구는 무려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제13호 태풍 돌핀은 세력을 확장하면서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는데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